안녕하세요. 원시값과 객체의 차이와 diff에 대해서 발표할 이은영입니다. 먼저 자바스크립트의 원시값과 객체의 차이 부분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의 데이터 타입은 원시 타입과 객체 타입으로 나뉩니다. 이렇게 표로 요약해서 정리해보면 원시 타입은 변경이 불가능하고 원시 값을 변수에 할당할 경우에는 메모리 공간에 실제 값이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원시값을 갖는 변수를 다른 변수에 할당하면 원시값이 복사되어 전달됩니다. 이것을 값에 의한 전달이라고 하고, 객체 타입의 경우에는 변경이 가능한 값이고요. 객체를 변수에 할당할 경우에 메모리 공간에는 참조값이 저장됩니다. 객체를 가리키는 변수를 다른 변수에 할당하면 원본의 참조값이 복사되어 전달이 됩니다. 이를 참조에 의한 전달이라고 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먼저 원시값의 특징부터 보겠습니다. 원시값은 불변성이라는 특징을 갖는데요. 한번 생성되면 변경할 수 없고 불변값임을 의미하고요. 원시값을 갖는 변수는 재할당은 할 수 있지만 기존 값 자체를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할당만 가능하고 수정이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A를 선언하고 이 A 변수를 15로 바꾸면 기존 값이 수정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메모리 공간에 15가 저장이 되고 변수 A가 그 주소를 가리키게 됩니다. 그래서 불변성을 갖는 원시값을 할당한 변수는 재할당 말고 값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문자열도 원시값인데요. 이 예시를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되는데, 기존 메모리에서 헬로를 월드로 str에다가 헬로를 할당한 다음에 월드를 다시 할당하고 있죠. 그래서 메모리에서 이 헬로 자체를 월드로 바꾸는 게 아니라 새로운 메모리에 월드를 저장하고 변수 str이 그 주소를 가리키도록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메모리에다가 월드를 저장하고 이 변수 식별자가 가리키는 메모리 주소가 변경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문자열의 일부만 바꾸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str에 다시 헬로를 할당하고 str의 일부 0 인덱스에 있는 이 h를 대문자 h로 변경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str를 출력을 해도 기존에 있는 그 문자열에서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자열은 원시값이니 변경이 불가능한 값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원시값은 값에 의한 전달이라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 예제를 보시면 스코어에 80이라는 값을 할당시키고 카피에다가 스코어를 이렇게 할당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변수를. 그 다음에 둘 다 출력시키면 당연히 스코어는 80을 할당시켰으니 80, 카피에는 스코어를 할당시켰으니 스코어가 가리키는 이제 값인 80 이렇게 출력이 될 텐데요.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스코어에다가 100을 다시 할당을 했을 때 이 두 개를 출력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상이 되시나요? 스코어를 출력하니까 이제 변경된 100이 나왔고요. 그리고 카피를 출력하니까 80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카피에다가 스코어를 이제 할당을 이렇게 하면은 값만 복사를 해서 전달합니다. 같은 주소를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래서 이후에 스코어를 100으로 바꿔도 카피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스코어를 변수를 카피에다가 넣는다고 해도 이 80이라는 메모리 공간, 같은 공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공간을 할당시키고 거기에 80을 저장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것을 이제 값에 의한 전달이라고 부르는데요. 만약에 객체가 이렇게 할당이 되었다면 객체는 참조값이 복사가 되므로 원본을 수정하면 복사된 변수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게 이제 변수였다면 카피도 스코어가 변했을 때 똑같이 변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원시값은 불변성을 가지고 값 자체가 복사돼 전달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값에 의한 전달의 핵심은 서로 다른 메모리 공간에 저장된 별개의 값이 돼서 어느 한쪽에서 재할당을 통해 값을 변경하더라도 서로 간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객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 객체는 원시값이랑 좀 다른 특성을 가지는데요. 객체는 참조에 의한 전달을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차이를 보입니다.
를 자세히 살펴본다면 일단 객체는 참조 타입입니다. 즉 이제 객체를 변수에 할당할 때 실제 값이 아니라 객체의 메모리 주소가 복사가 됩니다. 이는 객체를 복사하는 것이 아니라 객체를 참조하는 변수들이 동일한 메모리 위치를 공유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코드에서 오브젝트2는 오브젝트1을 참조하는 변수로 오브젝트2.name을 변경하면 오브젝트1.name도 영향을 받습니다. 이는 오브젝트1이랑 2랑 동일한 객체를 참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조에 의한 전달은요, 객체를 함수의 임자로 전달할 때도 마찬가지로 참조가 전달되는 특징을 말합니다. 함수 내에서 객체를 변경하면 호출한 함수 외부 객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코드 보시면 업데이트 함수에서 펄슨 객체를 변경을 하면 함수 외부 펄슨 객체도 변경이 같이 됩니다. 이것은 이제 객체가 참조 타입이기 때문에 가능한 동작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객체의 복사가 종류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얕은 복사랑 깊은 복사입니다. 이제 얕은 복사는 간단히 말하면 객체의 최상위 속성만 복사해서 만약에 중첩된 객체가 있다면 그것은 여전히 참조, 주소가 공유가 되고요. 깊은 복사는 객체의 모든 속성을 재기적으로 복사해서 완전히 독립적인 복사본을 만드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제 복사라는 것이 새로운 메모리에 값을 똑같이 복사해 온다. 그러니까 메모리 공간이 다른 것이라고 이해를 전제를 해주시고, 근데 얕은 것은 그 중첩된 객체가 있을 때 최상위 객체의 값만 복사를 해서 또 다른 메모리에 할당을 하는데, 그 내부에 있는 중첩된 객체의 경우에는 또다시 이제 주소 값을 가져온다 보시면 되고, 깊은 복사는 중첩된 객체의 값들도 모두 복사해서 가져온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얕은 복사는 오브젝트 어사인이라는 메소드나 스프레드 연산자를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중첩된 객체는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참조로 복사가 됩니다. 그리고 깊은 복사는 객체 내의 모든 속성을 재기적으로 복사해서 독립적인 객체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JSON.parse 메소드, JSON stringify 메소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방법은 함수나 undefined, 심볼 같은 특수값을 처리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깊은 복사를 하고 싶을 때 로데시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객체의 특성 중에 하나가 객체는 참조에 의한 전달로 메모리 효율성을 높인다는 점입니다. 이제 동일한 객체를 여러 변수에서 참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메모리 복사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객체를 변경할 때 참조가 공유되니까 객체를 다룰 때는 참조가 의도치 않게 변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인 즉슨 객체는 이제 같은 객체를 바라본다는 특징, 참조를 공유한다는 특징이 있으니까 얘가 변경되면 이제 얘를 참조하고 있는 모든 변수의 값이 변경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걸 주의하라는 뜻이고, 자바스크립트 엔진은 객체 관리를 할 때 최적화 기법을 사용해서 성능을 높이는데요. 객체의 키값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시 테이블을 사용하거나 자주 사용되는 속성을 캐싱해서 접근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다시 결론을 정리하면 객체는 참조 타입이니까 변수에 할당될 때 실제 값이 아닌 객체 메모리 주소가 복사된다는 점, 그리고 참조에 의한 전달로 인해 객체를 함수나 다른 변수로 전달할 때 원본 객체가 변경될 수 있다는 점, 객체를 복사할 때는 얕은 복사, 깊은 복사를 고려해야 하고 각각의 특성에 맞게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는 점, 자바스크립트 엔진은 객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최적화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객체랑 원시값의 차이를 이해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다루는 게 자바스크립트 성능 최적화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가쁜 퀴즈인데요. 펄슨 1이랑 2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 똑같은 객체를 이제 할당시키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콘솔 로그 이제 첫 번째 A번은 펄슨 1이랑 펄슨 2가
일치하느냐를 보고 있고, 두 번째는 person 1.name이랑 2.name이 일치하느냐를 보고 있는데, A번은 이제 어떤 결과가, B번은 어떤 결과가 나올지 맞춰보시래요. 네, 정답이 아까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이제 A 같은 경우에는 false입니다. 제가 여기 동등연선자라고 했는데, 일치연선자라고 변경하겠습니다. 일치연산자가 객체를 비교할 경우에는 그 참조값이 같은지 비교를 하기 때문에 이 객체랑 같은 참조값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false라는 결과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의 경우에는 person.name은 이제 스트링 값이죠. 근데 이제 이런 일치 연산자는 값을 비교할 때는 참조 값이 아니라 이제 그 타입이랑 값이 맞는지를 비교하기 때문에 요거랑 완전히 이제 값이랑 타입이 일치해서 true가 나옵니다. 다음으로는 this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일단 this는 자바스크립트에서 함수나 메서드 내에서 사용하는 특별한 키워드이고, 함수나 메서드가 호출되는 문맥에 따라 달라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this의 값은 함수가 어떻게 호출되었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먼저 this의 동작 방식을 살펴보면 위에서 말한 것처럼 this는 함수가 호출되는 문맥에 따라 다르게 동작하는데요. 일반적으로 this는 메서드를 호출한 객체를 참조하지만 함수 호출 방식에 따라 전역 객체나 undefined를 참조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call, apply, bind라는 메서드를 알아볼 건데요. call, apply, bind는 모두 this를 명시적으로 설정할 수 있게 해주는 메서드들입니다. 이들은 이제 this의 값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함수 호출할 때 this를 원하는 객체로 바꾸어주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이제 call 메서드는 함수의 this를 첫 번째 임자로 전달한 객체로 설정하여 함수를 호출합니다. 매개 변수는 쉼표로 구분해서 전달을 하고요. 이제 apply 메서드는 call이랑 유사하기는 하나 이제 임자들을 배열 형태로 전달을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객체로 전달을 하고 여기는 배열 형태로 전달한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bind는 함수를 호출하지 않고 this가 고정된 새로운 함수를 반환합니다. 그래서 이 함수는 나중에 호출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함수와 화살표 함수의 차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함수랑 화살표 함수는 this를 다르게 처리하는데요. 일반 함수의 경우에 this는 호출되는 문맥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그래서 함수가 호출되는 방식에 따라서 this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person이라는 객체가 있고 grid이라는 이제 메소드를 만들었죠. 그래서 person.grid 메소드 이렇게 함수를 호출하면은 this.name을 출력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나를 호출한 것이 person이고 person의 name은 앨리스니까 앨리스가 출력된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화살표 함수의 경우에는 자신만의 this를 가지지 않고 외부에서 참조한 this를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화살표 함수의 경우에는 this를 동적으로 바인딩하지 않고 선언 시점에서 this 값을 캡처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화살표 함수는 자체적인 this를 가지지 않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person 객체가 이렇게 있고 아까랑 비슷하게 grid 펑션이 있죠. 근데 그 안에는 이제 setTimeout이 있는데, 여기서 person.grid을 호출했을 때는 역시 앨리스를 출력하고 있는데, 화살표 함수가 이제 setTimeout을 화살표 함수로 감싸고 있는데, 이 함수의 외부 this를 참조하기 때문에 이 외부인 person.name인 앨리스를 출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this는 함수가 호출되는 문맥에 따라 달라지고, call, apply, bind는 this를 명시적으로 설정하는 메서드이고 동작 방식과 this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함수는 호출되는 방식에 따라 디스가 달라지며 화살표 함수는 외부의 디스를 그대로 참조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